어제요 KBS가 한만호 씨의 최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만호 씨는 우리가 비망록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만호 씨가 출소하고 나온 어떤 상황을 그분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요. 집에서. 근데 그때 육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마 한만호라는 사람의 육성 인터뷰가 처음이래요. 언론에 나온 게. 그 육성 인터뷰를 집에 찾아가서 하는데 그 내용이 비망록 내용이랑 똑같아. 그 KBS가 일종의 사과 비슷한 것도 했어요. 그 당시 이게 안 나갔대. 다른 이유로. 근데 그때는 잘못됐던 보도였다라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한만호 씨의 육성을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BS가 그 당시에 왜 보도를 안 했느냐를 다시 뒤져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게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KBS 차원에서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한만호 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육성이 아니라 취재 형식으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 보도를 다시 내는 건 중복 보도여서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전원을 이렇게 문자로 글자로 전하는 것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방송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KBS가 눈치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뭔가 좀 자기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합시다. 우리 다 선수끼리 다 알면서 왜 이래 진짜. 이명박 정부 눈치 본 거잖아. 그렇죠. 그 당시 앵커가 네. 그분 아니었어 혹시 또? 민씨? 민씨. 초장 민경욱 네. 선생님. 아마도 그 당시 왜냐면요. 예. 민경욱이 이 앵커를 하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데뷔를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그 시기에는 민경욱이 앵커였던 게 맞아요. 그럼 그런 식이 뭔가 입김이 들어갔겠죠. 원래 그런 딸랑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KBS가 어제 놀랬어요. 지금 검찰이 엊그저께 말했잖아요. 절대 만도 안 됐고 신빙성 없고 그 한만호 씨 이상한 사고로 매도했는데 KBS가 빵 터지니까 지금 우리 춘장님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 것을 직접 들으면요. 글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예. 누가 봐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비망록을 쓰고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승전결이 맞으면 그렇죠. 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한만호 씨의 어떤 외형이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전달되는 신문 기사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돈만 추구하는 양아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비자금 만들고 뭐 비열하게 이렇게 뇌물 주고 하는 그런 공사장의 건달 같은 느낌으로 계속 보도가 그쪽 방향을 몰고 갔는데 실제 육성을 들어보면 굉장히 점잖고 20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할 만큼 어떤 논리력과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육성을 들으니까 진짜 목소리가 명징하고 이게 앞뒤가 맞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9억을 얘기한 것 자체도 왜 자신이 9억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9억에 대해서 면피해야 되니까 원래 5억이라고 했었는데 9억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들어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은 왜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제야 내보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맞고 상황이나 정황에 맞으면 그건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정말 놀랬다고 보거든요. 검찰의 반응이 비망록은 허위 주장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우리 소식 말하면 야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가짜 문건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검찰의 반응을 보면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망록이 허위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한번 이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전문가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기업 누구십니까 혹시? 잠깐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실까요? 여자분이시죠? 잘 안 받네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변이다. 댓글창에서 난동을 부리셨다. 예. 난동 정필승 선생님. 업무방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방송에 이제 영혼이 안 나오시구나. 아니, 회의. 저 지금 회의하는 거. 거. 회의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 음성으로 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그 재심이 예. 안 된다. 왜냐하면 비망록은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다 한마디 비망록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 이제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비망록 자체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무죄의 확실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판사맘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죄의 확실한 증거인데? 라고 받아들여서 재심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430조의 2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 통역 등이 허위인 사실이 확정 판결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재심을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명숙 총리님 사건 증인 누구였어요? 한만호였잖아요. 한만호가 어떻게 됐어요?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확정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위증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420조의 2호에 정확하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님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번복해서 위증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2012년 대법원 판례에는요. 그게 검찰 측 증인이건 피고인 측 증인이건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증을 했으면 재심을 열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이미. 쉽게 말해서 법적 조치, 법적으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증인이 위증을 했으면 재심 열어. 이렇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재심 사유예요. 한만호가 위증으로 처벌이 됐고 그게 확정 판결로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전에는 이제 위증 재심 때는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변호인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일단 재심 요건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한명숙 총리님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전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거죠. 그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재심 요건이 성립이 된 이상 재심이 시작되면 다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증인이 이미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되고요. 이거는 재심이 들어가면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만호 비망록에 시선이 꽂혀 있다 보니까 한만호 비망록만 보고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요건이 딱 들어맞아 버려요. 재심.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네들 무덤을 파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한명숙 총리님은 정말로 재심 사유에 아주 딱 들어맞는 사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사실은 거기에 이게 가짜냐 아니냐를 판단받은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마치 그게 가짜로 판명을 받은 것처럼 쉴드치고 있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법원은 이게 진짜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한만호가 위증을 한다는 증거로 그 비망록을 갖다 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래? 그러면
일부만 내지 말고 다 갖고 와봐라고 하고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저건 진짜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립진정이라고 하는데 한만호 씨에 의해서 작성이 된 서류라는 거에 일자 입증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용 진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그래 한만호 씨가 썼는데 그 내용 자체도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까지는 그거는 법원의 자유 판단인 거예요. 법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심 법원에서는 이거 믿을만하다 해서 한명숙 총리님 무죄를 내렸잖아요. 예. 2심에서 우리 폼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어 해서 유죄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다른 재판부가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도 이미 그게 성립이 진정하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이걸 작성한 게 맞다라는 걸 이미 한 번 인정한 거고 사실은 검찰도 상당 부분 내용 진정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걸 인정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법원에 냈지. 근데 얼마나 웃겨져 보였냐면 이게 만약에 재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재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은 자기네들이 증거로 냈던 거랑 싸워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재심의 사유가 시작이 돼서 한명숙 총리님 재판에 이게 이 비망록 증거 나오게 되잖아요. 비망록 증거. 그러면 처음 원심 재판에서 한명숙 총리님의 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냈던 그 증거가 재심 재판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게 가짜라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망자와 이렇게 뭔가 이걸 밝혀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저께 KBS의 보도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거 증거 지금 한명숙 총리님의 무죄라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기 어려운 거는 오로지 이미 한번 확정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재심 절차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재심 절차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만호 비망록이나 이제 한만호 씨가 KBS랑 했던 그것들은 다 한명숙 총리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그대로 써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요. 잠깐만요. 우리 정변 그냥 변호사 자격은 그냥 딴 게 아니네요 보니까. 똑똑해. 훌륭해.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가 보네. 변호사였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나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사먹고 싶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자,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잘린 거 알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다. 네. 정변이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네요. 앞으로 이제 저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죠. 그 스피커로 이게 얼굴 보이지 않고 질문만 하는 걸로 이제. 예. 자, 어쨌든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까 그 화면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은 2010년 4월 4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9억 원 줬다 진술합니다. 7월 21일 검찰 한명숙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9억 7천여만 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12월 20일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 돈 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2011년 7월 7일 검찰은 한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10월 31일 법원이 한명숙 총리를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게 1심이었어요. 2012년 9월 16일 서울고법이 2심서 징역 2년 실형과 초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2년과 초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심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은 불가능할 거다는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의 논리는 딱 두 가지예요. 비망록은 이미 가짜임을 증빙받았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검찰의 거짓말이고 나머지 재심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유약한 소리라는 거죠. 정 변호사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전화로 이야기해줬던 걸 짧게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유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한만호인데 한만호는 위증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한명숙 재판은
재심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히나 검찰에서는 그 비망록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증거 하나하나가 뭐 확정적이냐 아니냐 판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쵸.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정필승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말이에요 한만호 비망록 등을 검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용도로 쓰려고 했으면요 이거 10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그 일관성도 확실한 데다가 검찰이 만약에 한만호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인으로 쓰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인과관계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상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내가 뭐 털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다. 거기에는 검찰의 강압이 있었고 검찰의 딜이 있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정황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런 게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일단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대개 보면 계좌 이체 같은 거나 수표 같은 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요. 채무관계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비열한 방법은 현찰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첫 번째 재판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 결국에는 이게 한만호 씨 말고 다른 건이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 건이 뭐냐면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건이 그 건이에요. 의자에 여러분 그 댓글창에다가 그 한만호 전에 수사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 좀 써주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떤 상황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시키는 거짓말이 연속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검찰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쫄려서 그렇습니다. 이미 비망록이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얼마든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8월 20일 날 이게 그 우리 한명숙 그 총리님이 선고 받은 날이잖아요. 이제 그때 그 새정치 국민연합이었잖아요. 우리 뭐죠? 새정치연합이었던가요? 그럴걸요? 거기 당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말했던 침통한 심정을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당시도 보고 저번 주에 다시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명숙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있는 게 사명권인데 사명권 행사하자고 계속 지켜보는 게 뭐겠습니까? 예.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보고 있고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명숙 그 의원을 껴안았던 분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돼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라고 댓글창에 겁나게 올라오네요. 역시 똑똑해. 여러분들이 방송하세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지만 이 재판의 1심에서 3심까지 판결문에도 비망록이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질문하셨던데 한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비망록을 검찰이 압색해가요.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압색해가서 그거를 공개 한 해 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법원이 그거를 나중에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비망록을 통째로 채택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 안 그랬으면 검찰에 의해서 그거 태워졌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엔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뉴스타파 등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총리 재심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심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안전빵으로 가는 거는 공수처 수사다. 나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심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 정필승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